우리 경제부총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입은 열려 있으니까 발음만은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그때그때 답도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예비비 얘기가 좀 나왔는데 저희가 2.4조 원 감액시켰죠. 총액이 4.1조 원이죠. 2차원인 계시지만 과거 평균 3년 평균 감액으로 처리한 예산이 얼마죠? 이거보다는 많습니다. 3년 평균은. 그래서 마치 이게 4.1조 원 때문에 마치 민주당이 민생을 망치고 경제를 망치고 이런 과도한 해석은 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네? 안 그렇습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해재난과 관련돼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러면 1.6조 재해 목적 예비비 남아 있죠? 네네. 그 지출 계획은 지금 짜져 있습니까? 1.6조 중에서 한 5천억 정도는 지금 선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써야 되는. 선거는 그쪽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제 얘기는. 네? 그러면 그거는 추가적으로. 저 의원님. 추경 통해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1.6조 원에 대해서 물어보시니까 제가 답변하는 건 우리가 민주당이 그 감액까지 계산하고 해야 됩니까? 제가 민주당 비판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한테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안 되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5천억 그렇게 지출 계획 만약 그 5천억이 없다면 5천억 그러니까 일단 그러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 파악을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지금 아동 수당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의무 지출이고 그런 부분들이 목적 예비비 소요가 오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올해 재해재난이 났을 경우에 재해재난 났을 경우에 추가적인 게 부족해서 이번에 저희가 그러니까 추가적인 거죠. 이번 그러니까 재해를 통해서 발생한 거는 충분히 메울 수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 재해, 예를 들면 여름에 홍수, 태풍 이런 거에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목적 예비비 1조 원 올리는 거죠. 여기 기존 지금 예산 예비비가 아니고 각 부처로 넣지 않았습니까? 그 금액이 비슷하니까요. 지금 예비비 가지고 이번 재해까지는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 회계에서 지금 1.4조 넣은 거고 좀 어려운 얘기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민주주의 이게 사회적 자본인데요. 저걸 계량화시키면 얼마 정도 계량화시킬 수 있을까요? 한국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12월 3일 이전과 이후를 계량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선조들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했던 피와 땀 그 가치들을 어떻게 환산하죠? 이 시스템 복원 광화문에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 사회적 비용, 이 전체를 어떻게 계량화하죠? 계량화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모두의 아스모글로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우리가 단순히 생산함수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F 안에다가 K, L, T까지 넣죠? 그런데 그 바탕이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 여파를 최소한 여기 국무위원들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법 87조 2항. 국무위원은 국정에 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심의한다. 그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인 일을 저질러서 파면됐어요. 여기 계신 국무위원님들 대통령 어떻게 보좌하셨어요? 왜 위헌 위법적인 내란 행위로 인해서 파면됐습니까? 국무위원들께서 책임지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헌법 7조 1항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진다.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그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자, 경제성장이 아시죠? 2% 이하 떨어진 거. 그게 작년에 2.0 간신히 치르고요. 23년도에 1.4 그리고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지만 비상계엄 이후 여파로 인한 수치는 있어요. 한국은행 1.6에서 1.7 저게 1차 내수 소비 추락으로 인한 비상계엄 여파입니다. 2월 25일 1.5 여기도 내수 소비 추락으로 하는 여파입니다. 관세 안 붙었습니다. 아직.
이게 다 비상계엄 여파. 그리고 예정처만 관세 여파를 좀 집어넣었어요. 기재부. 원래 애초 예산안이 2.2였잖아요. 근데 1.8로 1월 2일 날 신년 경제 정책 방향 발표하면서 바꿨어요. 아직 높죠. 그 다음 볼까요? 저 12월 말서부터 한번 보세요. JP모건 1.3, 1.2, 0.9, 0.7, 0.5. 그 이유는 관세 여파가 이제 예견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엊그저께 IMF 1.0으로 전망했고요. 내수 소비 추락 플러스 관세입니다. 예정처는 잠재 성장률까지 낮췄어요. 저 부대 의견에 뭘 달았냐면 좀 애둘러 표현했어요. 정치적 불확실성, 계엄, 비상계엄 여파입니다. 자, 0.2면 어떻게 되죠? 잠재 성장률? 우리가 올해 2,500점만 잡고도 0.1이면 2.5조, 5조지 않습니까? 잠재 성장률 5조가 내려간 거예요. 그렇죠? 예정처 말에 따르면. 예. 제가 계산해 봤어요. 저게 내수 소비 추락만입니다. 비상계엄 여파입니다. 4, 4분기 2.2조 마이너스. 0.5는 기재부 예측치를 넣으면은요 더 떨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보수적으로 한국은행 예측치를 넣었어요. 마이너스 2.2조, 마이너스 9.2조, 25년 내수 소비 추락만입니다. 관세 안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에 추경 12.2조, GDP 효과 얼마 있죠? 네, 0.1%면 얼마죠? 지금 2,500조에 하면 2.5조입니다. 네.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셔야죠. 그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중소기업들 11.4조는 최소한 경제 여파는 가져와야죠. 네? GDP 효과는 가져와야 되죠. 저희 GDP입니다. GDP로 계산한 거예요. 한국은행 자료를 활용한 겁니다. 원계열로. 11.4조는 가져오셨어야죠. 2.5조 가져오신 거예요, 지금. 저 금융위원장님. 예, 부위원장 있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1차 탄핵소추안 부결됐을 때 그때 시총 얼마 날라갔어요? 그때까지 12월 3일부터. 근데 시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144조 날라갔습니다. 금융시장이. 네, 다시 회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복이 좀 됐지만 왜 회복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 회복이 됐습니까? 국민들 때문에 회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국무위원들 때문에 회복이 됐어요? 국무위원들 때문에 지금 회복이 된 겁니까? 아직도 회복이 덜 된 거죠. 자, 144조. 그러면 그 당시에 피눈물이 여린 그 돈들이, 주식 투자자 서민들 돈들이 그 시총 때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최소한 죄송하다고 얘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상계엄 여파입니다. 네, 시장이 단계적으로 좀 많이 반응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손해본 사람들 어떻게 책임지시려고요? 최소한 사과는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자, 지금 이제 추경하자고 그때가 언제냐면 보이십니까? 한 12월 달인 걸로 같은데. 지금 조기 집행하자고, 신속 집행하자고 기재부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이 수치 한번 보세요. 24년도가 3월 누적으로 41.7%입니다. 집행률이. 25년도 41.7%. 차이가 없어요. 작년하고. 금액은 좀 늘었습니다. 네. 지출이 늘었으니까 그 정도 한 거죠. 그만큼 경제 규모가 커지고 GDP가 커지니까 금액은 절대량으로는 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해야 되는 거죠. 네.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틀려요?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한 말씀만 올릴까요? 네, 그렇게 하세요. 아까 12조 규모라 했는데 올해 0.1%포인트는 올해 규정한 효과이고요.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획재정부가 저희 돈을 쓰는 게 아니고 국민의 돈을 쓰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 그다음 얘기할게요. 계엄이나 이런 효과에 이런 국면 책임을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얘기할게요. 저희가 재정의 어떤 재정의 지출은 과연 어떻게 국민 경제에 영향을 주느냐를 고민을 해서 저희 가져온 것이지 저희가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작은 추경을 가져왔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지속 가능성, 재정의 지속 가능성, 건전성 얘기하시던데 23년도 56.4조 세수펑크 내셨죠? 지출 그때 얼마 줄이셨어요? 28조 줄이셨습니다. 28조. 총지출 줄이셨어요. 그때 국토부 장관님, 네. 도시주택기금, 교통시설 특별하게 또 얘기 드립니다. 네? 안 줬잖아요. 줄 거. 안 그렇습니까? 네. 종합계정으로 또. 네. 그 다음에 24년도 총지출 또 줄였어요. 19조 정도 줄였어요. 자, 저게 만약에 지출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관리재정 수주와 국가부채 변화가 있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세입에 대한 세수의 추정에 대한 오류가 있었던 건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런 범위 안에서 저기 국민들한테 약속한 정부 지출을 하기 위해서 관리재정 수준을 일부 어떻게 약속을 했어요? 총지출 약속을 저렇게 하셔놓고 28조 19조 이렇게 줄이고 외편기금, 도시주택기금, 교통시설 특별하게 다 갖다가 돌려막기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총 지출을 갖다 맞추기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올해 세수펑크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올해 세수펑크. 저 차관님 들으셨죠? 제 무당 같은 발언. 작년에 32조 펑크 난다고 말씀드렸고 30.8조 세수펑크 냈어요. 그때 결산됩니다. 이 자리. 올해 40조 플러스 알파입니다. 40조 플러스 알파. 다음 차기 정부에 이 정부가 세수펑크 낸 겁니다. 국토부 장관님, 올해 교통시설 특별회계, 도시주택기금 또 안 나간다면 이 정부에서 만든 겁니다. 차기 정부가 만든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세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저희가 뭐 하방 위험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올해는 뭐 그렇게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도 맞지 않다고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올해는 뭐 보시죠. 네. 네. 아니 그때 제가 맞지 않다고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지켜보시라고 왜 격려 안 하시냐고 저한테 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맨날 뭐라고만 하고 격려도 안 해준다고. 네, 김영환 의원 정리해 주시죠. 네. 나중에 차기 정부 때 제대로 보겠습니다. 네.